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어떻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르노에서 새롭게 출시한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르노 삼성 모델이 너무나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신차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르노 삼성의 태풍의 눈 마크로 나온 QM6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도 추천을 드려서 심지어 그거를 지금까지도 타고 계십니다. 사실 공도에서 지나가는 QM6를 보면 저게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인지 아닌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기존 디자인과 너무나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파워트레인도 변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QM6의 후속이 될지 모른다는 C세그먼트 SUV 르노 오스트랄입니다. QM6의 해외 명칭은 꼴레오스라는 거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냐면 꼴레오스라고 엠블렘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해외에서 꼴레오스보다 작은 SUV가 바로 카자르라는 모델이에요. 그 카자르의 후속이 바로 르노 오스트랄입니다. QM6는 사실 가격대로 보자면 스포티지나 아니면 투싼급인데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었죠. 하지만 르노 오스트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QM6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셀토스나 코나보다는 크고 우리나라 자동차로 보면 니로랑 거의 비슷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발표한 르노 오스트랄은 바로 3세대 CMF CD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고요. 지금 모든 브랜드가 전기차로 다 바꿔가고 있는데 아마 이 차량이 내연기관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르노 오스트랄의 외장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오스트랄의 디자인은 얼마 전에 발표한 르노 메간 이테크라는 전기차와 정말로 닮아 있어요. 르노의 디자인 용어인 센슈얼 테크가 그대로 묻어나 있고요. 전면부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로장주 엠블럼이에요. 기존의 로장주 엠블럼은 입체감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입체적인 디자인보다는 평면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디테일이 좀 추가가 되면서 훨씬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엠블럼 안에 레이더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능적으로도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르노의 그릴은 조금 작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릴이 헤드라이트까지 넓어지면서 훨씬 차체가 커 보이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벤츠의 다이아몬드 패턴 그릴처럼 아주 반짝반짝한 디테일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럭셔리함까지 잡아낸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의 주간 주행 등만 봐도 이게 바로 르노 차량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C자형 데일라이트 때문인데요. 기존의 C자 데일라이트는 좀 위아래 폭이 넓었다면 C자의 데일라이트가 훨씬 얇아지고 헤드라이트 안쪽에도 디테일이 추가가 되면서 첨단스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범퍼 하단부 보시면 이거는 SUV가 아니라 어떤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형상이에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격해졌고요. 특히 본닛의 그 콧잔등 주름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SUV는 대부분 그냥 볼록하게 해가지고 덩어리감을 나타내는 게 대부분인데 마치 스포츠카처럼 엄청나게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본닛이 훨씬 길어 보이고 오버행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얻어낸 것 같아요. 일단 측면을 보시면 이게 C세그먼트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장이 엄청 길어 보여요.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4510mm,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2667mm, 전폭은 1825mm, 전고는 1618mm인데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작고 거의 니로랑 동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을 보면 QM6처럼 뭔가 박스형의 SUV라기보다는 위아래 투톤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C필러 라인이 확실히 꺾여 있어서 쿠페형 SUV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벨트 라인 위쪽은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얇아 보이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휠을 보시면 진짜 디자인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컨셉카에 들어가는 듯한 디자인인데 20인치의 엄청난 크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클래딩을 보시면 이거는 플라스틱의 느낌이 아니라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EV6처럼 전기차 SUV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QM6에는 사이드 가니쉬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뭔가 M 스포츠 패키지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그 알핀의 그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핀을 선택하면 외장이나 실내까지 모두 뭔가 스포티하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불호가 많았던 바로 QM6의 리어램프가 이제 오스트랄처럼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랄의 리어램프는 너무나 예뻐요. 일단 얇기도 얇은데 전면부 DRL에 있었던 그 C자 모양이 리어램프까지 연장이 되면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리어램프를 가까이서 보시면 이거는 컨셉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디테일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입체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로장주 엠블럼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리어램프 안에 있는 이 디테일들과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와이퍼가 히든 방식이 아니라는 점. 아마도 이거는 좀 저렴한 금액의 SUV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 욕하실 수도 있는데 얼핏 보면 리어램프는 X6하고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에서 1525리터니까 QM6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그래도 충분한 사이즈로 볼 수 있고요. 아쉽게도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풀플랫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차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QM6를 타면서 제가 정말로 자주 탔었는데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누가 뭐래도 실내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외관만 보면 요즘 자동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내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르노 삼성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실내만큼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실내가 너무나 예뻐졌어요. 기아가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이유가 저는 엠블럼이 바뀌어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르노도 엠블럼이 바뀌면서 스티어링 휠 자체가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 모양 자체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치 BMW iX 전기차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들도 정말로 고급스러워졌어요.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12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예요. 와, 저는 이렇게 기역자로 만든 디스플레이는 처음 봅니다. 사실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벤츠가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하지만 이 기역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역자 디스플레이 안에 공조기 토출구까지 숨겨져 있는데 이 공조기 토출구도 블랙 베젤로 처리를 하니까 얼핏 보면 토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체감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12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오픈R이라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티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공조기 버튼이에요. 제가 정말 춥거나 더울 때 빨리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터치 방식이고 햅틱까지 없으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기가 정말로 힘들단 말이에요. 오스트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버튼들을 물리식 버튼으로 남겨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편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상등 버튼이 손 뻗으면 바로 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센터 터널 보면 너무나 신기한 점 눈치채셨나요? 르노 삼성 자동차는 언제나 기어 노브가 센터 터널 쪽에 있었는데 드디어 벤츠처럼 컬럼식 기어 노브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터널을 다양한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센터 터널에 너무 큰 기어 노브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기어 노브가 아니라 뭔가 사이버 포뮬라에서 봤던 기어 노브 형태의 암레스트예요. 기어 노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어 노브는 없지만 암레스트가 기어 노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손을 얹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레스트 뒤쪽에는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 2개하고 C과체까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터치 방식이지만 온도 조절이나 볼륨 같은 거는 다이얼 방식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 르노 삼성 자동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핸들 뒤에 되게 편리한 볼륨 조절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편리한 기능인데 이 르노 오스트랄에는 그걸 그대로 살려주고 있네요. 르노 삼성을 타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가장 큰 단점이 주행 보조 장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차선 유지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데 앞뒤 간격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드디어
32가지의 ADAS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가 아니라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되니까 아마 음질도 훨씬 좋아지겠죠. 시트를 보시면 이거는 무슨 SUV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카의 그 버킷 시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퀼팅을 하면 조금 올드해 보이는데 퀼팅이 아니라 격자 무늬로 하니까 훨씬 세련되고 젊은 느낌까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핀을 선택하면 헤드레스트에 알핀 로고가 예쁘게 박히고 그 다음에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니까 훨씬 스포티한 느낌을 더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는 전기차로 나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1.2L 터보 3기통 엔진과 50kW 모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무려 200마력이나 출력을 내고 연비는 WLTP 기준으로 20km/L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기름값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전기차를 데일리카로 타고 있는데 이런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 오히려 유지비가 적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QM6 후속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2023년 말에는 우리나라에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르노 오스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다음에도 신차 소식을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